자, 그래서 오늘 일단 아주 조금 남은 레이더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봤죠. 그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발사하는 전자기파, 사실 전자기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운드는 전자기파가 아니죠. 명확하게 사운드는 전자기파가 아닙니다. 뭐 그런 이렇게 어쨌든 움직이는 물체가 방출하는 웨이브, 혹은 걔는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웨이브를 듣는다면, 이렇게 웨이브를 수신한다면, 뭐 음파를 듣든지 전자기파를 수신한다면, 어떤 웨이브를 수신한다면 내가 기존에 있던 것, 그러니까 걔가 원래의 그 웨이브와는 다른 주파수, 그러니까 다른 진동수 혹은 다른 웨이브 넘버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은 그 입자의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레이더 두 대가 겹쳐 있어야 걔의 2차원 속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은 시선 속도밖에 우리가 모르니까 레이더 두 개 중첩시켜야 뭐 우리가 아마 시선 속도가 아닌 걔가 2차원상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레이더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클라우드 피직스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피직스라고 할 때 사실 클라우드 피직스가 되게 많은 걸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구름 입자가, 예를 들면 구름이 뭐 이렇게 동에서 서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거는 마이크로 피직스 관점에서 보면은 관심이 있을까요? 하면 덜 관심이 있겠죠. 생각해 보면 걔는 어차피 수평 방향의 기류에 의해서 이류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스 관점에서는 걔가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피직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걔가 움직인다고 해서 어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뭐 어쩔,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구름 미세물리적인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레이더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초단기 예보 같은 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 정보가 엄청 중요하죠. 실제로 스몰 스케일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미세물리 관점에서는 사실 더 중요하게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놓지 않고 레이더를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안 움직여요. 이 레이더를 스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레이더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스캔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주변의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레이더를 이렇게 딱 수직이 되게 이렇게 놓고서는 이 레이더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다 요 각도로 그냥 계속 이렇게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도플러 효과를 느낀다고 하면은 그때의 속도는 뭐가 될까요? 무슨 속도를 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상승 속도도 있고, 또 당연히 상승 속도, 하강 속도고, W, 또 뭐를 알게 될까요? 그 입자의 낙하 속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름 물리 수업 시간에 했지만 그 입자의 낙하 속도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은 그 입자의 크기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입자의 어떤 크기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이더를 우리가 버티컬리 어레이드 혹은 뭐 버티컬리 포인팅, 그런 레이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더 느끼게 되겠지만, 레이더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레이더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최대 단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작 아는 게, 레이더를 통해서 아는 게 반사도밖에 몰라요. 그죠? D의 6제곱과 관련된 정보밖에 없잖아. 아니, D의 6제곱. 그죠? 반사도는 그 D의 6제곱을 어떤 특정한 볼륨 안에 있는 물방울의 지름의 6제곱을 합한 정보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D의 6제곱이니까, 그 예전에 에어로졸 크기 분포할 때 생각나시나요? 에어로졸이 그냥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작은 게 되게 많은데, 걔의 표면적을 가지고 그리면은 이쪽에 큰 쪽으로 오고,
K의 매스를 가지고 그리면 더 큰 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곱, 세제곱 하면은 더 큰 녀석들이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가진다고 했죠. 수능도는 훨씬 적어도. 6제곱이면 뭐 말 다 하지 않았을까? 큰 거 하나 어쩌나 있으면은 걔가 확 커지겠죠. 그죠? 훨씬 더 그러니까 큰 물방울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레이더로 무언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큰 녀석 한두 녀석이 전체 레이더 반사도를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레이더를 가지고 무언가 어떤 다른 정보를 알아낼 수 없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착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는 건데, 이 도플러 효과로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추정할, 그러니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얘가 뭐 특정한 볼륨이라고 칩시다. 요 볼륨 안에 이제 물방울들이 우르르 떨어지죠. 예, 근데 요 물방울, 요 안에 있는 물방울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죠. 그죠?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방출하는 전자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에 의해서 산란되는 전자기파도 그 주파수가 제각각이겠죠. 그죠? 원래 얘네들이 안 움직인다면 내가 쏜 대로 얘가 산란시켜야겠지만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주파수가 조금 변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지. 크기가 제각각이니까 떨어지는 속도도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산란하는 주파수도 제각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뭐 주파수 영역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주파수에 대한 뭐 신호의 세기 뭐 이렇게 그려볼까라고 한다면 나는 단일 주파수를 보내죠. 그죠? 단일한 웨이브를 보냅니다. 단일한 주파수를 가진 웨이브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산란돼서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은 이렇게 퍼져서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분명히 뭐 예서 24GHz 짜리만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이렇게 퍼져서 오는 거죠. 그죠? 24 더 이상 그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딱 시프트 돼서 어느 한 칸 뭐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각각인 녀석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신을 하면은 그렇게 주파수별로 잘라서 이렇게 주파수별로 잘라서 우리가 세기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4GHz짜리를 보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23.5GHz부터 23.6GHz 사이는 신호 세기가 얼마? 23.6부터 23.7 사이에는 신호 세기가 얼마? 뭐 23.7부터 23.8 사이에는 신호 세기가 얼마? 점점점 뭐 24.2부터 24.3까지는 신호 세기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릴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요 F는 시선 속도에 바로 비례하죠. 그죠? 요 F를 우리가 측정해낸다면은 이 F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시선 속도하고 연관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죠? 그게 도플러 효과였었죠. 도플러 효과는 얘랑 비례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 레이더가 이렇게 스캔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버티컬리 재고 있다면 이 시선 속도는 바로 요 입자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되겠죠. 그죠? 뭐 레이더 2대를 놓고 계산할 일도 없고 그냥 바로 시선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로 변수 변환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은 SFV의 형태로 알아낼 수 있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총 신호의 세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레이더가 수신하는 총 신호 세기를 뭐 S라고 한다면 얘는 인테그랄 SV dV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뭐 적분해 주면 되죠. 뭐 위로 올라간 녀석도 있을 거고 아래로 내려온 녀석도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이 레이더가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냐면은 ND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름이 D인 넘버의 개수, 그다음에 걔의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도 얘가 받는 시그널이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거를 적분하나 이거를 적분하나 예, 전체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예, 전체 시그널이 같아야 되니까 함수의 형태가 같은 형태가 나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식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시 쓸까? 예. SV 그 다음에 얘를 DD분의 DV는 ND 시그마 D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어떤 V에 대한 신호 시그널이니까 이건 레이더가 관측을 한 겁니다. 그죠? 이건 그냥 레이더 자료에서 관측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관측해서 얻은 값입니다. 얘는 V가 D에 대해서 변하는 기울기를 알아봐라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는 구름 미세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죠. 그죠? 이게 V가 D에 대한 어떻게 함수로 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이야기잖아요. 뭐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 뭐 제곱이었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하는 그겁니다. 예, 뭐 그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식을 쓰겠다고 한다. 예,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그때 뭐 수업 시간에 논문 저자랑 연도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D에 대한 백스캐터링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정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유도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레일레이리즘에서는 D의 6제곱에 비례하고 예, 이게 미 스캐터링에서는 D의 뭐 제곱 정도쯤에 비례하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언노운이 뭐냐면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관측에서 알고 얘하고 얘는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걸 알면 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레이더를 이렇게 세워서 예, 도플러 시프트 되는 예, 그거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얘를 보냈는데 이게 이렇게 왔어. 예, 그래서 요 스펙트럼을 우리가 측정하면 예,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요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Drop Size Distribution. 예, 우리가 계속 구름 물리에서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예, 세워놓는 레이더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 미국의 그 집중 관측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ARM이라고 있는데 그 Great Southern Plain 남부 대평원 뭐 이런 데 가면은 왜 그 오클라호마 이런 데 가면은 왜 그 가끔 우리가 이렇게 접하지 않나요? 거기만 이렇게 뭐 이렇게 썬더스톰 잘 생기고 뭐 이렇게 그런 지역이다더라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 관측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성이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만든 곳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온갖 관측 장비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장비가 그 KA 밴드 레이더랑 그 다음에 W 밴드 레이더 두 개를 둘 다 이렇게 연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추정해내는 거죠. 레이더를 가지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연직으로 세워두면은 우리가 요 고도마다 요렇게 넘어갔네. 이렇게 고도마다 요게 다른 스펙트럼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걸 잴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요 ND를 고도의 함수로 알아내는 거죠. 그죠? 예, 뭐 낮은 고도에서는 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고 위로 올라가면은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고급 정보죠. 구름 안에서의 그 스펙트럼을 고도에 따라서 알아낼 수 있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단점은 움직이지 않아서 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알 수 있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소중하게 잘 사용되는 곳이 어디일 거냐면은
상대적으로 구름이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균일하게 퍼져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얘는 올라가면은 파가 감쇄되잖아요, 그죠? 예, 파가 감쇄되니까 이왕이면 구름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죠. 구름이 크기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감쇄되는 파가 많을 거니까 아마 구름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넓게 펼쳐진 쉘로우 클라우드, 그 뭐 SC 이렇게 쭉 퍼진 거 있잖아요. 혹은 SC나 ST나 뭐 이렇게 쭉 퍼진 것들, 걔네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에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레이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름과 관련돼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 칩시다. 구름과 관련된 미세물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럼 모델을 만들고 나면 얘를 검증하고 싶어지잖아요. 검증을 할 때 물론 구름 미세물리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해서 그러면은 보통 가장 많이 보는 물리량이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구름 미세물리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제일 계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구름 미세물리 모델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강수. 맨날 사람들은 지표 강수량을 이렇게 열심히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면 지표 강수가 잘 맞췄나 안 맞췄나. 근데 지표 강수는 우리들이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시공간적으로 변동성이 되게 크죠. 여기는 많이 오는데 저기는 조금 오고, 뭐 여기서도 지금은 많이 왔다 좀 있다는 조금 오고, 뭐 이런 식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시공간적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강수량을 우리가 어떤 그 구름 모델의 어떤 정확도로 매저하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보통 구름 안에, 클라우드 안에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이면 리퀴드 워터 패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워터 패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학부 때 조금 배웠을 가능성이 있지만, 패스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가서 이렇게 적분한 그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존도 우리가 뭐 그렇게 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에어로졸도 이렇게 잴 수 있고, 그래서 뭐 뎁스 혹은 패스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워터 패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주로 연직 방향으로 재면서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액체상에 액체상 구름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방울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재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미세물리 모델을 만들면 그런 게 실제로 관측한 것과 모델에서 계산한 것이 그게 잘 일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구름 물리를 배웠지만 제일 그런 것들을 모두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크기 분포였었죠. 크기 분포 알면 리퀴드 워터 패스니 뭐니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크기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모델에서도 어떤 크기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크기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걔가 만들어서 이게 잘 맞나 안 맞나 보려고 할 때 뭐 레이더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죠. 직접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비행기는 또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구름 안으로 이렇게 막 드론을 날린다고, 최근엔 그런 시도가 있기는 해요. 구름 안으로 이렇게 드론을 날려서, 혹은 구름 바로 꼭대기 위로 이렇게 뭐 헬리콥터 같은 걸 날려서 거기서 이렇게 샘플링을 왜냐면 헬리콥터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뭐 여전히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물리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잘 예측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이런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가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 레이더에서 측정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내가 계산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잘 일치하는가를 검증으로 많이 쓰고요. 최근에 또 추세는 뭐냐면은, 이 레이더 요걸 측정해서 얘를 얻어낸다 칩시다. 그렇게들 많이들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모델에서는 얘를 계산을 하잖아. 그죠? 모델에서 얘를 계산을 한 걸 가지고 모델에서 사용한 정보와 모델에서 사용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거꾸로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레이더랑 1대1로 비교를 하죠. 레이더는 바로 이거를 보여주니까 레이더에서 관측한 이것과 모델에서 계산한 이것이 일치하는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포워드 시뮬레이터라고 사실 부릅니다.
뭐 앞으로 가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forward simul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름 미세물리 모델에서 계산한 것을 레이더가 관측하는 변수 혹은 뭐 레이더일 수도 있고 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위성이 관측하는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걸 관측한 것과 얼마나 잘 맞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더를 최근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나요? 이중 편파 뭐 이런 거는 여기 다른 데서 이미 수업을 들었죠? 그죠? 뭐 이렇게 쏘고 이렇게 뭐 편광 뭐 해가지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쏴가지고 얘가 얼마나 납작한지 동그란지 이런 걸 보겠다. 그래서 동그라면 얼음 입자에 가까울 것이고 납작하게 눌리면은 물방울 입자일 것이고 요 납작하게 눌린 정도에 따라서 그 물방울의 크기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어서 들어본 적 있죠? 그거는 들어봤을 테니까 패스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희가 예정한 대로 저의 이야기는 그래서 챕터 9 웨더 레이더 이야기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한 대로 그 파트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설명해 보기로 합시다.